일본의 개인 금융 자산은 지난 30년간 1000조엔에서 1946조엔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개인 금융 자산이 증가했다는 것을 위험 신호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인들은 평등하게 가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피커TV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 일본은행이 발표한 1분기 자금순환 통계 속보치에 따르면 일본인들의 개인 금융 자산은 1946조엔으로 과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990년도에 1000조엔이던 개인 금융 자산이 30년 만에 거의 2배로 불어났습니다. 이 소식은 발표 전부터 니혼게이자의 신문이 크게 다루는 등 주목을 끌었습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늘어난 금융 자산이 주식 투자가 아닌 예적금으로 돌아가면서 개인이 리스크 머니의 공급자가 되지 못하고 있음을 한탄했습니다. 확실히 주식 투자라는 리스크 머니가 존재하지 않으면 산업의 발전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운용하는 것이 주된 일이지 벤처를 키우는 것은 본래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벤처를 길러 산업의 성장을 재촉하려면 손해를 감수하고 큰 성과를 노리는 리스크 머니의 존재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도 저축에서 투자로 구호를 바꿔 외쳤습니다. 어느 나라든 주식 투자 등의 위험 자금이 늘지 않고 산업의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국민 모두가 평등하게 가난해질 것입니다. 일본의 개인 금융 자산이 저축에서 투자로 진행되지 못한 데에는 뚜렷한 원인이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일본에는 전반적 물가 수준이 장기간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투자보다 저축이 유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일본인들의 행동은 현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90년 말 일본의 주가는 38,915포인트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만약 이때 주식을 매수했다면 7월 5일 종가 기준 니케이 평균이 28,598포인트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30%에 가까운 손실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물론 2002년에 최저가인 8,000포인트대에서 샀다면 현재 대박을 치고 있겠지만 반대로 1990년 말 최고치에 매수했다면 손해는 마이너스 80%에 달했을 것입니다. 2013년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가 2차원 금융 완화를 시작하기 전에는 일본에도 재정 파탄에 대한 우려가 나름 존재했습니다. 예컨대 2010년 3월 7일자 아사히 신문 일면에는 악몽 2000XX년 일본 파산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2013년 4월 일본 은행이 2차원 금융 완화를 시작하면서부터 재정 파탄 우려는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일본 은행은 정부 지출에 부족한 만큼을 국채로 매입해 새로 찍은 돈을 일본 정부에 건네주었습니다. 도깨비 방망이를 얻은 일본 정부가 자금 부족으로 재정 파탄을 일으킬 일은 없어 보였습니다. 게다가 일본 은행이 국채를 폭풍 매입했기 때문에 장기 금리는 낮은 상태로 안정되어 재정 적자가 불어나도 아무도 위기감을 갖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통상적으로 재정 적자가 부풀어 오르면 장기 금리가 상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에는 이 경계 경보가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2차원 금융 완화로 재정에 대한 위기감이 상실되기 전, 즉 재정에 대한 위기감이 다소나마 존재했던 시기에도 일본에는 재정 낙관론이 존재했습니다. 일본에서 주류를 이뤘던 낙관론은 일본의 소비세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재정 파탄 위기가 닥치면 일본 정부는 소비세를 올려 대처한다. 그러니까 재정은 괜찮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당시 일본의 1년 적자액은 30조엔에서 35조엔 정도였습니다. 소비세 5%를 최소 20%까지 올린다고 해도 겨우 1년 단위의 적자만 해소될 뿐 나라빚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금리가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을 두었을 때였습니다. 일본인들 사이에서 퍼졌던 또 하나의 재정 낙관론은 개인 금융 자산이 나라빚보다 많기 때문에 재정 파탄이라는 걱정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꽤 많은 일본의 지식인들은 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설을 바탕으로 하면 일본 정부의 빚은 아직도 개인 금융 자산의 절반 남짓에 불과합니다. 현재 일본의 개인 금융 자산이 2000조엔 규모에 달한다고 했으므로 2012년도 당시와 비교해도 자금 여유가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재정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국내 총생산이 2배가 되면 국민 수입이 2배가 되고 국가 수입도 2배가 되는 게 보통입니다. 국민 수입이 늘지 않고 세수가 3배가 됐으면 성장에 대한 성과를 국가가 다 가져가 버렸다고 국민은 화를 낼 것입니다. 요점은 세수와 GDP는 거의 비례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GDP가 큰 나라에서 세수가 더 많다는 점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세금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 난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을 비교하면 미국의 나라 빚은 GDP 대비 140% 미만으로 260%를 넘고 있는 일본보다 낮습니다. 일본에 비해 세금으로 빚을 갚는 것이 훨씬 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재정에 대한 위기감이 일본보다 훨씬 강해 바이든 대통령은 C19에 대한 재정 출동에 대해 증세안이라는 제언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재정의 지속성을 논의할 때 개인 금융 자산 액수 같은 건 아예 입에 올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3월 말 미국의 가계 금융 자산은 109조 달러였습니다. 2021년 9월 채무잔액이 22조 5천억 달러이기 때문에 미국의 개인 금융 자산은 정부 채무 잔액의 4.8배나 됩니다. 1.6배인 일본보다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 경제에 여유가 있는 미국은 재정 지속성 논란에 있어서 개인 금융 자산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돈을 무한대로 찍어내는 이상 일본의 재정 파탄 리스크는 우선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폐를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다고 해서 신용이 있는 지폐를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화의 신용은 그것을 발행하는 중앙은행의 신용에 달려있기 때문에 재무 내용은 중요합니다. 일본 은행도 과거에는 가격 변동이 격렬한 자산을 구입하지 않는 것이 철칙이었습니다. 보유자산의 가격이 떨어져 평가손을 보게 되고 그것이 커져 자본 잠식이 되면 통화의 신용이 추락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거 일본 은행은 주식을 당연히 보유하지 않았고 장기 국채에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장기채는 같은 폭의 금리 상승이라도 단기채보다 훨씬 크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일본 은행은 다른 나라 중앙은행이 결코 금융정책 목적으로 손을 대지 않고 있는 주식까지 손을 대고 있고 장기채도 현격히 다른 규모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채를 매입하는 것이 더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장기채를 폭풍 매입한 결과 일본 은행이 보유한 장기채의 이율은 0.227%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0%에 가까운 초저금리 장기 국채를 사들였기 때문입니다. 일본 은행이 보유한 장기채 평균 이율은 2018년도 0.29%, 2019년도 0.257%, 2019년도 하반기 0.227%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10년물 일본 국채 시장 이율은 0.07%입니다. 이 때문에 조금만 시중 장기 금리가 오른다면 일본 은행은 평가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도 보유액이 큰 만큼 평가 손실은 급속히 증가해 일본 은행은 당장이라도 거액의 채무 초과에 빠질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런 위험에 노출된 중앙은행은 세계에서도 일본 은행밖에 없습니다. 자본금을 초과하면 일본 은행의 신용이 떨어지고 발행하는 통화는 휴지 조각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될 것이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물가가 폭등한 만큼 일본 정부의 세수입도 많아질 것이므로 자국민의 재산이 강제적으로 몰수되는 상황과 같아질 것이어서 일본의 나라빚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재정 파탄 가능성을 생각할 때 나라의 살림살이가 넉넉하냐는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몰수할 돈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정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게 될 일본인들은 지옥을 맛보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일본에 2000조엔 정도의 개인 금융 자산이 있어도 일본인들의 생활은 풍전등화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여전히 나라의 재정에 여유가 있으니 돈을 더 찍어내도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재정은 이미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일부 지식인들은 국가적 위기를 부각시키고 달러를 사들이는 것을 자국민에게 권유함으로써 달러 보유액을 더 늘려놓으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뜻과는 반대로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장롱의 엔화를 고이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이 악화될수록 대체로 가난해져 버릴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감안하고 한국도 언젠가 찾아올지도 모를 일본발 금융위기에 대응책을 마련해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